춘천에서 30년 넘게 학교 급식을 만들어 오신 이른한 살조리사 출신 할머니가 계십니다. 이분이 퇴직하고 나서 손주한테 감자를 삶아 주셨는데요. 손주가 한마디 하더랍니다. 할머니, 감자 이렇게 먹으면 살쪄요. 할머니가 순간 멈칫하셨대요. 평생 급식실에서 수천 번은 감자를 다뤘는데 감자가 살찌는 음식이라는 말에 아무 대꾸도 못 하셨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렇게 알고 계시지 않으세요? 감자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탄수화물 덩어리, 살찌는 음식, 영양가 없는 채소. 그래서 밥 먹을 때 감자 반찬이 나오면 슬쩍 밀어놓으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미국의 한 대학교 생의학 연구센터에서 36명을 대상으로 8주간 실험한 결과 감자를 제대로 먹은 그룹이 평균 체중의 5.6%, 그러니까 약 5.8kg이 빠졌습니다. 살찌는 음식이라던 감자로 오히려 살이 빠진 겁니다. 오늘은 우리가 감자에 대해 잘못 알고 있었던 것들을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집에 있는 감자 몇 알로 건강도 챙기고 맛도 살리는 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우리가 감자를 바라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지실 겁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감자는 살찌는 음식이다. 우리 세대는 우리 대부분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믿게 된 데는 이유가 있어요. 감자는 탄수화물이 많습니다. 중간 크기 감자 한 개의 탄수화물이 약 25g 들어있고 삶은 감자의 혈당 지수도 약 80 정도로 꽤 높은 편입니다. 혈당 지수가 높다는 건 먹으면 혈당이 빨리 오른다는 뜻이니까요. 여러분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당뇨 있으신 분들은 감자를 아예 안 드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해합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배웠으니까요. 그런데요, 여기서 중요한 걸 하나 놓치고 있었습니다. 감자를 익힌 다음에 한번 식혀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 대부분 뜨거울 때 바로 드시죠. 그런데 감자를 익힌 뒤 냉장고에서 하루 정도 식히면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전분의 구조가 바뀝니다. 어떻게 설명드릴까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뜨거운 감자 안에 있는 전분은 소화가 빨리 됩니다. 그래서 혈당이 확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식히면 전분이 딱딱하게 굳으면서 우리 몸이 쉽게 소화시키지 못하는 형태로 변합니다. 이걸 저항성 전분이라고 합니다. 저항성 전분은 소장에서 소화가 안 되고 대장까지 내려갑니다. 거기서 장 속 유익균의 먹이가 됩니다. 우리 장 건강에 도움을 주는 식이섬유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혈당이 천천히 오르고 포만감은 훨씬 오래 갑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따뜻한 감자에는 저항성 전분이 7% 정도 들어있지만 이걸 차갑게 식히면 13%까지 늘어납니다. 거의 2배 가까이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미국 대학교 연구를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연구진이 한 건 이겁니다. 참가자들 식단에서 고기나 생선의 40%를 감자로 바꿨습니다. 그런데 아무렇게나 먹인 게 아닙니다. 감자를 쪄서 24시간 동안 식힌 다음 먹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8주 만에 평균 5.8kg이 빠졌고 인슐린 저항성까지 개선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참가자들이 배고프지 않았다는 겁니다. 칼로리는 줄었는데 포만감은 충분했다고 합니다. 이건 우리한테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살찌는 음식이라고 멀리했던 감자가 먹는 방법만 바꾸면 오히려 살을 빼주는 음식이었던 겁니다. 물론 감자튀김이나 버터 잔뜩 바른 감자는 다릅니다. 우리가 어떻게 조리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쪄서 식힌 감자, 이것만 기억하세요. 이해되시죠? 그럼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전자레인지로 감자를 익히면 영양소가 다 파괴된다. 이것도 정말 많이 들어보신 이야기일 겁니다. 전자레인지 하면 왠지 몸에 안 좋은 것 같고 음식 맛이 없어질 것 같고 영양소도 다 날아갈 것 같은 느낌이 드시죠? 우리 모두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어떨까요? 먼저 감자를 물에 삶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감자를 물에 넣고 끓이면 감자 속에 있는 수용성 영양소가 물속으로 빠져나갑니다. 칼륨, 비타민 같은 중요한 성분들이 삶는 물에 녹아 들어가는 거예요. 삶은 물을 버리시죠. 영양소도 함께 버리시는 겁니다. 그리고 삶는 시간 조절도 은근히 까다롭습니다. 겉은 다 익었는데 가운데는 아직 딱딱한 경우 우리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반면에 전자레인지는 어떻게 작동할까요? 전자레인지는
음식 안에 있는 물 분자를 진동시켜서 열을 만듭니다. 물에 담가서 익히는 게 아니라 음식 자체가 스스로 뜨거워지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첫째, 물을 안 쓰니까 우리 몸에 필요한 수용성 영양소가 물속으로 빠져나갈 일이 없습니다. 둘째, 안쪽부터 골고루 열이 전달되기 때문에 겉과 속이 균일하게 익습니다. 국내 식품 영양 관련 연구에서도 전자레인지로 짧게 조리한 감자가 오래 삶은 감자보다 비타민C 보존율이 더 높다는 결과가 나온 바 있습니다. 잠깐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물에 삶으면 영양소가 물에 녹아서 빠져나가고 전자레인지로 익히면 물을 안 쓰니까 영양소가 그대로 남습니다. 여러분, 결론은 반대였던 거예요. 전자레인지가 영양소를 파괴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물에 삶는 것보다 영양소를 더 잘 지켜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자레인지로 감자를 맛있게 익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실전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집에 전자레인지랑 팬 하나면 충분합니다. 먼저 작은 크기의 감자를 대여섯 개, 대략 500g 정도 준비합니다. 큰 감자밖에 없으시면 반으로 잘라서 크기를 비슷하게 맞춰주세요. 크기가 고르지 않으면 작은 건 타고 큰 건 설익는 일이 생깁니다. 감자는 껍질째 솔로 문질러서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감자 껍질에는 여러분이 버리면 정말 아까운 영양 성분이 가득합니다. 그러니 벗기지 마시고 그대로 쓰시는 게 좋습니다. 씻은 다음에 중요한 과정이 하나 있습니다. 키친타올로 감자 표면의 물기를 완전히 닦아주세요. 물기가 남아있으면 전자레인지 안에서 수분 때문에 감자가 눅눅하게 익어버립니다. 바삭한 식감을 살리려면 이 과정을 절대 빠뜨리시면 안 됩니다. 물기를 닦은 감자에 포크로 표면을 대 6군데 콕콕 찔러주세요. 이 구멍이 왜 필요하냐면 감자가 전자레인지 안에서 뜨거워지면 속에서 수증기가 생깁니다. 구멍이 없으면 수증기가 빠져나갈 곳이 없어서 감자가 터질 수 있어요. 실제로 전자레인지에서 감자가 펑 하고 터지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 꼭 구멍을 내주세요. 내열 접시 위에 감자를 서로 겹치지 않게 올리시고 랩을 가볍게 씌워주세요. 랩에도 젓가락으로 구멍을 두세 군데 뚫어주셔야 합니다. 완전히 밀봉하시면 안 됩니다. 전자레인지에 넣고 4분만 돌려주세요. 감자가 좀 크다 싶으시면 30초씩 늘려가며 확인하시면 됩니다. 출력이 약한 전자레인지라면 5분까지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 넘기시면 겉면이 딱딱하게 말라버리니까 주의하세요. 4분 후에 젓가락으로 감자 가운데를 살짝 찔러보세요. 부드럽게 쑥 들어가면 다 된 겁니다. 아직 단단하면 30초씩만 추가하시면 됩니다. 다 익은 감자는 꺼내서 1분 정도 한 김 식혀주세요. 너무 뜨거울 때 바로 누르시면 속살이 으스러집니다. 살짝 식은 다음 손바닥으로 지그시 눌러서 납작하게 만들어주세요. 이때 감자 겉면에 자연스럽게 갈라진 틈이 생기는데요. 이 틈이 나중에 기름과 양념이 스며드는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입맛에 훨씬 잘 맞게 됩니다. 팬에 올리브유를 얇게 두르고 중불로 달궈주세요. 기름은 많이 두르실 필요 없습니다. 바닥에 살짝 코팅되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많이 두르시면 바삭함 대신 느끼함만 남아요. 납작하게 만든 감자에 소금 약간, 후추 약간 뿌려서 밑간하시고 달궈진 팬에 올려주세요. 앞뒤로 각각 2분씩만 구워주시면 됩니다. 노릇노릇하게 구워지면 불을 끄시고 다진 마늘 반 스푼, 버터 반 스푼을 넣어주세요. 팬의 잔열로 살짝만 버무려 주시면 됩니다. 이게 끝입니다. 전자레인지 4분, 팬에 4분, 합쳐서 10분도 안 걸립니다. 여러분 한 입 베어 무시면 겉은 바삭하고 속은 포슬포슬하면서 촉촉합니다. 마늘버터 향이 입안 가득 퍼지는데 이 맛을 한번 경험하시면 예전에 삶기만 하던 방식으로는 정말 못 돌아가실 거예요. 자, 여기서 세 번째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아까 감자를 씻을 때 껍질째 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고개를 갸웃하셨을 거예요. 감자 껍질은 당연히 벗기는 거 아닌가요? 우리 어머니, 할머니 세대부터 그렇게 왔으니까요. 거칠고 식감도 안 좋고 흙도 묻어 있으니 벗기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영양학에서는 완전히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감자에서 가장 영양소가 풍부한 부분이 어디인지 아세요? 바로 껍질입니다. 감자 껍질에는 폴리페놀이라는 항산화 물질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우리 몸속에서
활성산소를 잡아줍니다. 활성산소라는 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우리 세포를 녹슬게 하는 물질입니다. 철이 녹슬면 약해지잖아요. 우리 몸의 세포도 마찬가지입니다. 활성산소가 많아지면 세포가 손상되고 그게 쌓이면 노화가 빨라지고 각종 질환의 원인이 됩니다. 감자 껍질에 있는 우리 세포를 지켜주는 항산화 물질이 바로 이 활성산소를 없애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감자에 비타민 C가 풍부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대부분 비타민 C 하면 귤이나 레몬을 떠올리시죠. 그런데 감자 100g에 들어있는 비타민 C가 약 30mg입니다. 방울토마토 10개 분량과 맞먹습니다. 솔직히 저도 이걸 알고 놀랐어요. 우리 감자에 이렇게 비타민 C가 많은 줄 몰랐습니다. 실제로 20세기 영국에서는 감자가 비타민 C의 주된 공급원이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 시절 영국 사람들이 괴혈병에 안 걸렸던 이유 중 하나가 감자를 많이 먹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더 신기한 건 감자의 비타민 C가 전분에 둘러싸여 있어서 열에 의한 파괴가 다른 채소보다 적다는 점입니다. 시금치나 브로콜리의 비타민 C는 익히면 상당 부분 사라지는데 감자는 전분이 비타민을 감싸고 있어서 조리에도 꽤 많이 남습니다. 그러니까 껍질을 벗기는 순간 항산화 물질도 버리고 식이섬유도 버리는 겁니다. 깨끗이 씻어서 우리 모두 껍질째 드시는 게 영양학적으로 훨씬 이득입니다. 다만 여러분,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껍질의 녹색으로 변한 부분이 있거나 싹이 나 있으면 그 부분은 반드시 잘라내셔야 합니다. 이건 바로 다음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감자가 아무리 건강에 좋아도 잘못 보관하면 오히려 우리 건강에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강릉에서 농협에 30년 넘게 근무하셨던 66살 되신 분이 계십니다. 감자 유통을 오래 다루셨던 분인데요. 이분이 퇴직하고 나서 집에서 감자를 냉장고에 넣어두셨대요. 신선하게 보관하려는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머지않아 감자가 이상하게 달짝지근해졌다고 합니다. 맛이 변한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 냉장고 안에 낮은 온도가 문제였습니다. 감자를 섭씨 4도 이하, 그러니까 일반 냉장실 온도에 보관하면 감자 속의 전분이 당분으로 바뀝니다. 전분이 당분으로 변한 감자를 높은 온도에서 구우면 어떻게 될까요? 아크릴 아마이드라는 물질이 만들어집니다. 이 물질은 바람 가능 물질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냉장고에 넣어 신선하게 보관하려는 정성이 오히려 위험을 만든 겁니다. 이건 정말 아이러니입니다. 감자를 보관하기에 가장 좋은 온도는 섭씨 5도에서 10도 사이입니다. 우리 집 냉장고보다 조금 높은 온도, 서늘하고 어두운 곳이 가장 좋습니다. 베란다 구석이나 현관 신발장 옆, 바람이 잘 통하는 그늘진 곳이면 됩니다. 그리고 감자에 싹이 났거나 껍질이 녹색으로 변했다면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 부분에는 솔라닌이라는 천연 독소가 들어있습니다. 솔라닌은 열에 강합니다. 삶아도 구워도 튀겨도 잘 분해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싹이 난 부분을 깎아내고 익혀 먹으면 된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솔라닌은 싹 주변뿐 아니라 감자 전체에 퍼져 있을 수 있습니다. 솔라닌을 많이 섭취하면 구토, 복통, 설사 같은 증상이 나타나고 심하면 어지러움, 호흡 곤란, 신경마비까지 올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처럼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이나 어린아이들은 해독 능력이 약하기 때문에 더 위험합니다. 솔라닌이 생기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빛을 차단해 주세요. 감자는 빛을 받으면 녹색으로 변하면서 솔라닌이 생깁니다. 종이봉투나 상자에 넣어서 어두운 곳에 보관하시면 됩니다. 비닐봉지는 습기가 차서 곰팡이가 생길 수 있으니 피해주세요. 둘째, 사과를 한두 개 같이 넣어두세요. 사과에서 나오는 에틸렌가스가 감자에 싹이 나는 걸 막아줍니다. 이건 농가에서도 쓰는 방법입니다. 셋째, 양파와는 절대 같이 보관하지 마세요. 양파에서 나오는 가스가 감자를 빨리 상하게 합니다. 우리가 모르고 있었던 건데 반대로 감자 때문에 양파도 빨리 물러집니다. 둘 다 망치는 겁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감자 보관은 냉장고가 아니라 서늘하고 어두운 곳, 사과와 함께, 양파와는 따로, 싹이 나거나 녹색으로 변한 감자는 과감히 버리세요. 여러분, 아깝다는 생각에 드셨다가 탈이 나시면 병원비가 감자값의 수백 배입니다. 자, 이제 맛있고 안전하게 감자를 준비했으니 뭐랑 같이 드시면 좋은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아까 감자구이를 만들었잖아요.
이거 그냥 드셔도 충분히 맛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딱 한 가지만 곁들이면 맛도 영양도 확 달라지는 음식이 있습니다. 바로 계란입니다. 그것도 반숙으로 익힌 계란이 최고입니다. 왜 계란이냐면요, 감자는 탄수화물과 칼륨이 풍부하지만 단백질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 섭취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몸의 근육은 40대부터 서서히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70대가 되면 20, 30대 때의 근육량에서 절반 가까이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근육이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다리에 힘이 빠져서 걷기가 힘들어지고 넘어지기 쉬워지고, 넘어지면 뼈가 부러지기 쉽습니다. 이걸 우리말로 근감소증이라고 합니다. 근감소증을 막으려면 운동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우리 식단에 단백질을 충분히 넣으셔야 합니다. 계란 하나에 단백질이 약 6g에서 7g 들어있습니다. 감자구이 옆에 반숙 계란 하나만 올리시면 단백질 보충이 됩니다. 반숙으로 익힌 노른자를 톡 터트려서 감자 위에 올려 드셔보세요. 고소한 노른자가 소스 역할까지 해주기 때문에 따로 양념을 더 하지 않아도 맛있습니다. 느끼하지도 않고 담백하면서 고소합니다. 그래서 감자 더하기 반숙 계란, 이 조합은 맛으로도 영양으로도 완벽합니다. 탄수화물과 단백질이 함께 들어가야 우리 몸이 영양을 제대로 흡수합니다. 우리 몸에 이 두 가지가 만나면 포만감도 오래가고 근육을 지키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돈도 거의 안 듭니다. 감자 몇 알에 계란 하나, 1,000원이 채 안 됩니다. 혹시 계란이 없으신 날에는 따뜻한 우유 한 잔을 곁들이셔도 괜찮습니다. 우유에도 단백질이 들어있고 칼슘까지 보충됩니다. 감자의 포슬포슬한 식감에 우유가 의외로 잘 어울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감자를 식히면 저항성, 전분이 늘어난다고 말씀드렸죠. 이걸 실제로 어떻게 활용하면 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따라오고 계시죠? 방법은 간단합니다. 감자를 쪄서 익히시거나 전자레인지로 익히신 다음 바로 드시지 마시고 냉장고에 넣어 두세요. 최소 6시간에서 12시간, 하루 정도 두시면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감자 속의 전분 구조가 바뀌면서 저항성 전분이 크게 늘어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익힌 감자를 24시간 동안 냉장 보관했을 때 저항성 전분 비율이 57%까지 올라갔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이렇게 식힌 감자를 다시 데워 드셔도 괜찮습니다. 한번 만들어진 저항성 전분은 다시 데운다고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물론 뜨거운 상태보다는 줄어들지만 상당 부분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날 저녁에 감자를 쪄서 냉장고에 넣어 두셨다가 다음날 아침에 전자레인지로 살짝 데워서 드시면 됩니다. 또는 식힌 감자를 팬에 올리브유 살짝 두르고 구워 드시면 식감도 바삭하고 건강에도 좋은 일석이조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아까 냉장 보관하면 전분이 당분으로 바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생감자를 냉장고에 오래 보관할 때 생기는 문제입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건 이미 익힌 감자를 냉장고에 넣는 겁니다. 여러분, 이 둘은 다릅니다. 생감자는 서늘한 곳에, 익힌 감자는 냉장고에. 이렇게 구분해서 기억해 주세요. 실제로 활용하시는 방법을 정리해 드릴게요. 주말에 감자를 한꺼번에 5-6개 정도 쪄두세요. 전자레인지로 돌리셔도 됩니다. 식힌 다음 냉장고에 넣어 두시면 됩니다. 평일에 하나씩 꺼내서 전자레인지로 살짝 데우거나 팬에 구워서 반찬으로 드시면 됩니다. 식사 때 밥 양을 조금 줄이시고 감자를 함께 드시면 혈당이 덜 오르면서 우리 몸이 느끼는 포만감은 유지됩니다. 특히 저녁에 밥 대신 식힌 감자 한두 개에 반숙 계란 하나면 가벼우면서도 든든한 한 끼가 됩니다. 따로 재료를 사러 갈 필요도 없고 비용도 거의 들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감자를 드실 때 가장 중요한 것 3가지입니다. 첫째, 쪄서 식혀 드시면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둘째, 껍질째 드시면 항산화 물질과 비타민을 더 많이 섭취할 수 있습니다. 셋째, 반숙 계란이나 단백질 음식과 함께 드시면 근육 건강에도 좋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춘천의 조리사 출신 할머니 이야기 기억하시죠? 이분이 손주말을 듣고 감자를 한동안 안 드셨다고 합니다. 살찐다는 말에 찬장 속 감자를 꺼내지 않으셨대요. 그런데 나중에 이 정보를 알고 나서 우리 감자를
다시 감자를 드시기 시작하셨답니다. 쪄서 하루 식힌 다음 팬에 살짝 구워서 계란 반숙이랑 같이 드시는데 2달 정도 지나니까 오후마다 졸리던 게 줄어들고 몸이 가벼워진 느낌이 난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감자 하나가 만병통치약은 아닙니다. 그래도 이렇게 작은 변화 하나가 건강에 보탬이 된다면 우리가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오늘 말씀드린 것 중에서 딱 하나만 기억하시겠다면 이겁니다. 감자는 쪄서 식혀 드세요. 이것만으로도 혈당 관리와 체중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오늘 저녁 냉장고에 있는 감자 몇 알, 그게 우리 건강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감자를 즐겨 드시는 분들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건강하게, 우리 함께 잘 먹고 잘 지내는 것, 그게 가장 큰 행복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침 감자 한 알부터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